충격적인 일이 또 일어나는데, 보홀 하면은 고래상어 투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고래상어 투어가 행정조치에 의해서 갑자기 중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나도 신기한 게, 저번에 보홀 갔다 왔을 때는 버진 아일랜드라는 데가 갑자기 폐쇄가 돼가지고 저희 보홀 있는 와중에 버진 아일랜드가 갑자기 입장이 금지되는 그런 일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보홀 갔다 오자마자 고래상어 투어가 갑자기 또 막혔어요. 고래상어 진짜 많이 보러 가는데, 릴라. 우리가 보홀을 가면 안 되나 봐. 갈 때마다 뭐 우리가 갈 때마다 뭐가 폐쇄되고 우리가 문제인가? 그 행정 명령이란 게 나와요. 이제 보홀은 필리핀의 지방자치 단계에서 그 주예요, 주. 우리로 치면은 경기도, 충청도 뭐 이런 시의 개념인 거고, 그 밑에 이제 자치시들이 있거든요. 그 자치시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다우이스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자치 지역이 되는 거죠.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 보홀의 주지사가 2월 3일자에 얘기를 했네요. 보홀 지역에 있는 세 곳의 자치시와 관련된 그 세 곳의 자치시는 릴라, 알부케르케 발음이 맞나? 다우이스 지역, 이 세 곳에 관련된 고래상어의 관람을 다 중지한다 라는 내용의 어떤 행정 명령을 발동을 했고요. 그러면 밥 주는 것도 금지하는 거야? 관광객만 금지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랙션 액티비티를 전부 금지한다고 돼 있거든. 고래상어와 관련된 모든 걸 금지하는 거야. 일단은 고래상어한테 크릴을 먹이는, 그러니까 크릴이라고 하면 이제 작은, 우리로 치면 새우젓 같은 거 갑자기 발음 좀 이상한가? 새우젓이 작은 새우를 이렇게 뿌리는 행위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그 자연적인 행동을 방해한다, 생태계 균형을 깨트린다. 이게 첫 번째 주요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먹이주기, 이게 새우 같은 걸 자꾸 뿌리다 보니까 악취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관광산업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 다우이스라는 지역에 어떤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이 고래상어와 관련된 어떤 투어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조치가 시행된 거고요. 지금 현재 보홀에 가 있거나 아니면 보홀에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듣기로는 7일자부터는 고래상어 관련된 투어들이 전부 다 지금 중지된 상태거든. 근데 이미 예약을 다 하셨을 텐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나도 카페를 들어가 보면은 그냥 올스탑이야, 환불. 근데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고래상어 투어를 단독 투어로만 가는 경우보다는 뭐 발리카삭이랑 아니면은 뭐 나팔링이랑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차액만 환불인 거야. 아, 나머지는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보홀의 그런 투어에서 고래상어 투어를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블랙카삭이랑 투톱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고래상어 빠지고 차액을 환불한다고 하면은 좀 매력이 떨어진다 그럴까? 아니, 나는 이제 글들 보다 보니까 보홀에 가는 이유 자체가 고래상어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우리도 고래상어를 오슬롭에서 봐서 알지만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고래상어를 만나기란 되게 쉽지 않거든. 쉽지 우리가 않지. 몰디브에 갔을 때도 고래상어 포인트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 이제 자연에 있는 애들이니까 보기가 쉽지가 않았어, 생각보다. 근데 만약에 릴라나 이런 데 갔어봐, 무조건 밥 주는 거 본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고래상어는 사실 자연에서 마주치기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물이고, 왜냐면 희귀종이니까. 근데 그런 데서 가서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뭐 특히 어린애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색적인 그런 그치. 경험이 될 수도 있던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이번에 발리카삭에 고래상어 나왔는데 봤어? 이번에 발리카삭에서 지나가는 고래상어를 본 사람들도 있고요. 진짜 운이 좋은 거죠. 19년도 정도에도 보홀에서 릴라 지역에 이 고래상어 투어가 한번 중지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단호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필리핀이 사실 섬나라잖아요. 그리고 관광 산업이 주 산업이고, 얘네는 헌법이나 이런 데도 이미 그런 생태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고, 그 어업법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 이 생태계를 깨트리는 어떤 그런 행위가 있으면 그거를 당장이라도 이 주지사가 행정 지침을 가지고 관여할 수 있는 거야. 원래는 그 보홀 안에 있는 자치시들은 사실 각자들의 어떤 룰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들인데, 이 보홀의 주지사, 주를 관리하는 주지사는 어쨌든 상위 관청이니까 너네가 이런 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다우이스 지역 같은 경우가 허가받지 않고 이거를 고래상어 산업을 어떤 그런 걸 했다라고 하면은 당장이라도 이렇게 금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제일 궁금해하실 거는 이제 이게 언제 풀릴 거냐, 도대체 얼마나 기간 풀릴 거냐 하는데, 모르지. 그 사실 작년에 이제 9월 10월에 버진 아일랜드 지역이 중지가 되고 나서 매달 계속해서 오픈이 새롭게 된다, 언제쯤에 풀리냐
산호에 낙서한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 언제 하는데 아직도 안 풀렸거든요. 뭐 아무도 예측을 못하겠지만 최소 6개월 1년 정도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야지. 그치. 왜냐면 이게 그때 19년에도 꽤 오랫동안 이게 금지가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생태계 환경을 좋게 한다고 막아놨는데 한 두세 달 있다가 풀면 그것도 웃기지 않아? 그치. 일단 말을 세게 뱉어놨기 때문에 여기 필리핀 정부에서도 얼만큼 개선이 된 걸 확인해야지 풀어줄 것 같아. 그치. 사실 개선이 되는 걸 좀 봐야지. 그러니까 적어도 고래상어가 자연 생태계로 돌아가는 거는 확인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먹이를 더 이상 먹으러 오지 않을 때야 이제 그걸 풀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고래상어 안 오니까 그런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고래상어 투어가 좋냐 나쁘냐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고래상어를 했을 때 소감은 굉장히 신기했고 재밌고, 뭔가 어떻게 이런 생물을 내가 앞에서 볼 수 있지? 감동스러웠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저희도 이제 다이빙을 하면서 바다의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점점 하게 되니까 조금 불편해진 감이 있지. 고래상어를 양식은 아니지만 길들여서 그치. 사람들 볼 수 있게 오는 거니까. 그 관광 산업의 일환으로 쓴다는 게 조금 마음적으로는 사실 불편한 것도 사실이긴 했었어요. 왜냐면 그 예전에 찾아보니까 고래상어가 원래는 되게 깊은 데서 사는 거야. 그래야 번식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얕은 데서 자꾸 이런 그 새우 같은 것들 이제 뿌리다 보니까 번식이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자연적인 환경에서 먹이 활동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제한되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해. 그 실제 행정지침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고래상어가 회유성 해양동물, 회유성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좀 이동을 하는 애란 말이야. 구역별로 멀리. 근데 얘는 그냥 집 앞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매일 뭐 릴라에 가면 매일 만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릴라에 산다는 얘기니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지. 그 먹이를 주는 것들이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악취를 유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반이 결국에는 팡나오섬, 보홀에 있는 팡나오섬 전체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광산업에 악영을 준다. 잠시는 고래상어 때문에 피해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이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행정지침의 결론은 25년 2월 3일에서 작성돼서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하고, 기간은 언제까지냐. 고래상어가 DENR, 그러니까 DENR 이 환경부 같은 거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관리사무소나 여러 가지 단체들, 지방정부,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다 봤을 때 괜찮다 할 때, 언제까지 할지는 이제 안 정해졌다는 거지. 뭐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보홀에 아마 이제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거야. 그치. 아무래도 버드나일랜드도 막혔는데 여기까지 막혔다 하니까. 고래상어 투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보홀의 바다가 가진 매력 중에서 굉장히 일부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크게 실망하실 거는 없다는 생각을 좀 가져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래상어를 보러 가도 한 20-30분밖에 못 봐요.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20분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고래상어가 신기하지 않다는 내용이 아니고, 보면 신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준하는 아름다운 바다가 보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팔링을 간다든지 아니면 육상 투어도 그냥 반딧불 투어, 그리고 이 초콜릿 힐, 원숭이 구경, 이런 것도 나름 꽤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다와 관련된 어떤 이런 산업이지, 어쨌든 보면 산업인데, 이 환경 보존이란 한 가지 키와 엔터테이닝이란 키가 두 가지가 사실 둘 다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너무 만약에 환경을 너무 보호하는 쪽으로만 가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도,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고 즐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산업이 클 수가 없는 거고, 너무 또 그런 엔터테이닝적인 요소만 좋아하면 결국에는 그 차츰차츰 그 자연 생태계가 파괴가 돼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아무도 즐길 수가 없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번 조치가 굉장히 안타깝지만 공감되는 부분도 있긴 하다. 이게 아무래도 좀 수영이나 이런 게 익숙치 않고 놀래고, 사실 또 반갑고 하다 보니까 고래상어랑 부딪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핀 같은 걸 차고 다니다가 이제 고래상어를 이제 상처를 입히거나, 근데 뭐 그런 문제들. 오히려 한번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왜 폐쇄를 했고 뭐가 문제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나도 개인적으로 갖긴 해. 물론 투어를 예약해 주신 분들은 너무 안타깝지. 속상하시고 보려고 얼마나 그거를 기대를 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여튼 뭐 그렇고요. 얼마 전에 다이빙 순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 뽑았던 보홀에서 일어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 아무튼 좀 그 현지 분들이나 저희처럼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좀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또 바다와 또 지구가 깨끗해지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 오늘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봤고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